어디서 무엇을 하건 간에 적당히 대충 하지 마라. 10가지를 해야 한다면 20가지를 하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을 찾아온 야음시장에 보이는 라디오 임DJ입니다. 네. 기네요. 어디서 뭘 하든지 항상 열심히 하고 또 깨부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한 다 해봐라, 이런 말인데요. 저에게 필요한 말이네요. 뭔가 막 하기 싫은 일은 괜히 꾀도 부려보고 또 뭔가 이쯤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산 적도 있었는데요. 참 뭘 하든지 열정적으로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저를 되돌아 봐야겠어요. 이런저런 그런 이유들로 제가 또 이제 여행을 가기도 하는 거지만요. 오늘은 정말로 아쉽게도 저의 마지막 방송입니다. 이런. 이미 월요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참 장황하게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저는 추석이 끝나고 10월에, 그러니까 10월 3일 개천절에 스페인 산티아고로 여행을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라디오도 오늘이 마지막인 거고요. 참 아쉽네요. 좀 뭐랄까요? 시원섭섭하다고 해야 될까요? 매일 원고를 적어야 하고 집에서 야음시장까지 또 거리가 버스 타고 왕복 2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것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참 마음이 시원해지기도 하면서 항상 야음시장에 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그런 상인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 조금 이제 또 섭섭해지기도 합니다. 뭐 또 인연이 닿는다면 만날 수 있겠죠. 그럼 비록 마지막인 오늘이지만 역시나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10cm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10cm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듣고 오셨습니다. 1부 첫 시작은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 느린 울산 뉴스로 시작을 해볼게요. 달동문화공원 주차장이 오는 11월부터 주말에 유료로 운영이 됩니다. 울산시설공단은 행랑객과 주변 예식장 이용객들의 장기간 무료 주차로 울산문화예술회관과 문화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주말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30분당 500원의 주차비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월요일은 종전과 같이 무료로 개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에 이제 달동문화공원 주차장을 이용하셨던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겠네요. 원래는 달동문화공원의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이 됐었는데요. 이제 11월부터는 유료로 바뀐다고 해요. 유료.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이유는 이제 문화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주차장이었는데 이게 주변에 이제 예식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주차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시내를 들리는 분들도 이용을 하다 보니까 막상 문화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어져서 그렇다고 하네요. 요즘 삼산 이쪽은 정말 주차비가 어마어마하죠. 어쨌든 이제 11월부터는 문화공원 주차장이 유료로 바뀐다고 하니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무료 접종은 올해부터 주소지 제한이 폐지되면서 가까운 지정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보건소는 백신이 다 떨어질 때까지, 지정 병의원은 오늘 11월 15일까지 예방접종합니다. 이것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부터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주변에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방접종을 맞는 시즌이 돌아왔네요. 그죠? 다들 미리미리 예방하셔서 올겨울 아주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정무영 울산과학기술원 초대 총장이 어제 울산시청과 교육청을 잇따라 방문해 울산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원천기술 개발과 기업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장은 이를 위해 미래산업기술혁신연구소 설립과 울산미래산업포럼 운영, 기업혁신센터 설립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 2019년 개교를 목표로 한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울산과기원 부설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울산과기원은 다음 달 7일 출범식과 함께 총장 취임식을 열 예정입니다. 네, 저번에 울산과기원의 총장님이 아직 임명이 안 됐다고 했었는데요.
현재의 초대 총장인 정무영 총장님이 어제 울산시청과 교육청에 방문해서 원천기술 개발과 또 기업과의 교류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또 다가오는 2019년에는 과학영재 육성을 위한 울산과기원의 부설인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네요. 아주 좋은 일이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자원이 좀 넉넉하지 않잖아요. 뭐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술력과 과학 관련된 연구나 그리고 공학 쪽의 발전이 아주 크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는 울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음악 듣고 다시 올게요. 나 하나만 남겨줘요. 브로콜리 너마저의 청춘 열차, 박진영의 청혼가 듣고 오셨습니다. 하루 느린 뉴스 네 번째 시작을 해볼게요. 춘해보건대학교 서화정 교수가 50대 이상 울산 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치매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 85.3%가 치매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 연령별로는 60대의 관심도가 높았고 치매 환자를 직접 부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8.4%에 평균 부양 기간은 3-4년이었습니다. 한편 보건소에 등록된 울산 지역 치매 환자는 지난 2013년에는 2,827명, 지난해에는 3,270명, 올해에는 6월 기준으로 3,327명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여러분은 치매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에게도 치매가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아직 저에게 치매기가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병이 알고 오나요, 그죠? 갑자기 불쑥 찾아오는 게 바로 아픔이자 병인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친구들이나 모두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치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계속해서 치매 환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약이 없죠. 과연 약이 나올지 궁금하긴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꼭 치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병입니다. 다들 건강이 고스톱도 치고 또 피아노가 그렇게 치매에 좋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계속 손가락을 움직여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집중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막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그럼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 18일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울산시와 경찰이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80%를 부담을 하고 어린이집에서 20%를 내야 되는데 최근 수요가 늘면서 업체 사이의 과열 경쟁으로 어린이집의 자부담 비용을 대신 내주겠다는 제안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어린이집 폐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고 좀 한동안 유치원에 원화 사고가 좀 많아가지고 이제 CCTV가 의무화가 되었는데요. 이 와중에 또 CCTV 업체들끼리 과열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가와 지자체에서 CCTV의 80%를 부담을 해주는데 그중에서 이제 20%를 어린이집에서 대면 되는 거죠. 근데 이마저도 업체끼리의 경쟁 때문에 서로 20%를 마저 내주겠다는 불법 경쟁이 이뤄지고 있어서 현재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명백한 불법이고 게다가 어린이집까지 폐지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CCTV 때문에 억울하게 문 닫는 집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하루 느린 울산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괜찮아 나영웅의 사랑병, 홍진영의 산다는 건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주제 하나를 가지고 수다를 떨어보는 임DJ의 임수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 예. 마지막 임수다 시간이네요. 네. 뭔 소리예요? 오늘의 수다 주제는요, 바로 추석입니다. 한가위. 그렇죠. 네. 이제 곧 추석이죠. 얼마 남지 네. 않았어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야암시장에 추석 준비로 아주 많은 분들이 네. 지금 자리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CCTV를 보면은 원래 좀 한산했던 거리가 오늘따라 좀 북적북적 거려서 보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추석 전에 벌초를 하시러 가셨을 것 같고요. 또 네. 못하신 분들은 벌초를 하시러 가시기도 하겠죠. 네. 음, 날씨도 이제 추석답고 이제 분위기도 좀 추석다워지는 오늘이네요. 특히나 여기 시장에 보면 정말 추석이 실감이 납니다. 그죠? 네. 지금 많으신 정말 분들이 네. 왔다 갔다 뭐 거리는데 이것저것 사시고 막. 저희 말이 네. 들린다면 저희를 좀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저희를 봐주시지 네. 않아서 저희보다는 네. 물건 사는 게 더 그렇죠, 중요해요. 그렇죠. 네. 장 보시는 어머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싶지만 지금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따 기회를 보고요. 이제 우리 야암시장에 보면 제사상에 올라갈 아주 싱싱한 과일들과 그리고 많은 음식의 재료들을 볼 수 있죠. 네네. 오늘은 이런 추석에 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선 추석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을 일컫는 말이고요. 네.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8월의 한가운데의 날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가위. 그렇죠. 야. 어마어마하죠. 추석을 이제 글자대로 풀이를 하면요. 가을 저녁, 이제 또 나아가서는 가을의 달빛이 가장 좋은 밤이라는 뜻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달이 유난히 밝은 좋은 명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추석이란 대단히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추석의 유래에 대한 명확한 문헌 자료는 없는데요. 이게 보면 중국에서는 8월 15일이면 왕이 풍류를 베풀고 또 관리들을 시켜서 화를 쏘게 하여 잘손자에게는 상으로 말이나 포묵을 준다라고 했다고 하네요. 추석은 중추절 또는 중추가절이라고 하고요. 또 추석 무렵은 좋은 계절이어서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5월에는 농부들이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이제 등거리가 마를 날이 없지만 8월에는 한 해 농사가 다 마무리가 된 해여서 이제 봄철 농사일보다 덜 힘들고 또 일을 해도 신선처럼 지낼 수 있다는 말이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뭐 더더 말고 덜도 말고 늘 네. 가윈 날만 같아라 그건 라는 진리예요. 속담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다린 명절인데요. 특히나 농촌에서 가장 큰 명절이라 이때는 오곡이 있는 계절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고 또 즐거운 놀이로 밤낮을 지낸다고 합니다. 먹을 게 많아서 정말 좋아요. 그렇죠. 배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날처럼 아주 잘 입고요. 잘 놀고 오늘만큼 또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참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뭐 옷을 새로 사 입거나 하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추석 때는 꼭 새 옷을 입고 할머니 댁을 갔었던 것 같아요. 뭐 설날 때는 딱히 그런 기억이 없는데 추석 때는 이제 동생이랑 또 옷을 맞춰가지고 새 옷을 입고 큰 집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가면 이제 어른들이 새 옷에 대해서 칭찬도 해주고요. 이제 많이 컸다면서 용돈도 주시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용돈이 중요해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제일 중요하죠, 그죠? 괜찮아요 하면서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쓱 빼면서 받는 게 그게 미묘거든요. 아우 괜찮아요 이러지만 이제 넣어놔. 그렇죠. 이렇게 추석에 대한 이제 오늘 정의와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음악 듣고 더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김동률의 출발, JK 김동욱의 조율, 나영웅의 주르륵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JK 김동욱의 조율, 나영웅의 주르륵 듣고 오셨습니다. 네, 추석하면 많은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잖아요. 네. 1년에 우리나라엔 명절이 크게 설날과 추석이 있는데 이 두 번의 명절 덕에 많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다들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바쁘게 살면서 가정도 꾸리고 또 각자 일을 하다 보니까 자주 볼 시간이 없는데요. 심지어 여기저기 지역도 또 달라가지고 더욱더 보기 힘들죠. 저는 친가는 대전이고 이제 외가는 현재 울산입니다. 그래서 추석 때마다 저희는 대전을 가야 되니까 새벽 한 3, 4시쯤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차가 밀리지 않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제 시간에 딱 갈 수 있는데요. 저는 이때 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제가 좀 야행성이라 가지고 밤에 어디 가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새벽부터 달려서 제일 먼저 산소를 들리는데요.
지금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함께 산소에 모셔져 있지만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산소 딱 하나만 있었어요. 네. 그래서 간편히 이제 소주 한 병이랑 과자랑 뭐 과일 정도 이렇게 챙겨가서 절도 하고 인사도 그렇게 드리고 왔었는데요. 인사를 하고 나서 이제 큰 집으로 가죠. 이제 큰 집에 가면 저희 큰어머니 스타일이 미리 음식을 다 해놓으세요. 네. 누구랑 같이 음식을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하고 막 또 빠릿빠릿하셔가지고 미리 다 해놓는 그런 스타일이셨는데요. 이제 가면은 저는 그 전 부칠 때 기름 냄새라고 하죠. 네. 그 냄새를 잘 맡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미 해놔서. 그냥 향긋한 냄새, 그냥 집 냄새 이런 거. 워낙에 일찍 음식을 해두셔가지고 집에 가면 그냥 기름 냄새보다는 좀 소소한 이제 전의 냄새가 났었죠. 어딘가 전은 있겠지 뭐 이런 거요. 전도 그나마 이제 베란다에다가 이제 놔두셨기 때문에 네. 전 냄새도 막 심하게 나진 않았어요. 아. 이제 저희 할머니는 워낙에 말씀이 없으신 분이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할머니에 대한 큰 기억이 좀 없어서 아쉬운데요. 근데 그 어렸을 때도 대화를 또 많이 나누지도 못했고요. 또 그럴 기회도 잘 없었어요, 할머니랑. 음. 근데 이제 큰 집에 가면 큰아버지가 가장 손윗 사람이 돼 버리신 거죠. 저희 큰아버지는 이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셔가지고 어이구, 네. 교육자셨네. 네, 네. 늘 가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사실 이제 좀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 듣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다 저와 저희 동생 잘 되라고 네. 좋은 말씀 해주시는 네. 거기 때문에 늘 네. 귀담아 듣곤 했습니다. 네. 그렇게 큰 집에 있다 보면 가족들이 이제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죠. 사촌들이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저희 동생이 제일 막내였는데 이젠 저희 조카도 하나 둘씩 생기다 보니까 이제 명절이 더욱더 시끌벅적하고 활기차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기 한 명만 있어도 그 네.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마법 같은 분위기. 네. 저는 그런 분위기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의 명절 분위기는 어떤가요? 언제나 봐도 반갑고 늘 보고 싶은 가족을 본다는 게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저에게 이제 또 신청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진짜요? 그럼요. 어우, 약간의 멘트와 함께 신청곡이 함께 들어왔네요. 어우, 정말 대박인데. 영광입니다. 네. 읽어드릴게요. 네. 월수금 재미나게 들었는데 아쉽습니다. 어이구. 그리고 추임새 넘는 아저씨도 웃기고요. 고생했습니다. 소녀시대 G 1억판으로 틀어주세요. 친구팝 우씨라는 분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독특한 이름이네. 이게 뭐라고요? 친구팝 우씨. 친구파 우씨? 좀 이상한 이게 아저씨네. 무슨 네. 말인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일단 소녀시대 G를 왜 1억판으로 네. 틀어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소녀시대를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런가 봐요. 또 1억판으로 들으면 어떤 느낌일지 다 같이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승철의 이전니 그리고 스탠딩 에그의 시간이 달라서 그리고 소녀시대의 G 1호 버전으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승철의 이전니 스탠딩 에그의 시간이 달라서 신청곡이었던 소녀시대의 G 1호 버전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1호 버전의 G 어떠셨어요? 지요? 네, 누가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하긴 우리가 또 언제 이런 버전으로 들어보겠습니까, 그죠? 오늘의 주제는 추석이었습니다, 그죠? 네. 1부에서는 추석에 대한 정의와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추석 때 만나는 가족들과 또 그 분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2부에서는 역시나 추석하면 생각나는 추석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드디어 해요. 올 게 왔구만. 그렇죠. 또 이제 침이 고이는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차례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네. 또 음식 이야기하면 또 이제 막 배가 고파지겠네요. 그죠? 네. 그럼 음악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배고픈 시간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뵐게요. 시장 임 DJ의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주제 추석이죠. 바로 이번 주 일요일인 9월 27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이 주말에 끼어 있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네.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도 보고 또 네. 맛있는 음식도 먹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할 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율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아우, 네. 요즘 또 대체휴일이라고 해서 뭐 연달아 쉬는 제도도 있으니까요. 아우, 네. 부디 대체휴일을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제발. 없다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럼 음악 듣고 본격적으로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바의 페르난도 그리고 타린의 달랑 말락 그리고 마이엔트리 메리 다시 할게요. 마이엔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듣고 오겠습니다. 아바의 페르난도 타린의 달랑 말락 그리고 네. 마이엔트 메리의 공항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은 추석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송편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는 역시나 송편도 그렇지만 네. 먹는 거, 포괄적으로 네. 아. 먹는 게 바로 떠올라요. 네. 바로 추석 때 먹는 음식에 대해서 생각이 나는데요. 아까 추석의 유래에서도 나왔죠. 풍성한 음식을 먹는 날이다라고요. 저는 이 말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추석하면 송편이 있죠. 네. 그 쫄깃한 떡 안에 뭐 팥도 넣을 수도 있고 뭐 네. 땅콩이나 이런 견과류도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취향에 따라 또는 집안 내력에 따라 다양한 속이 들어가는 게 바로 송편인데요. 네. 이 송편은 뭐가 들어가도 정말 다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진짜 맛있겠다. 저희 큰 집은 이제 송편을 직접 만드는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다 같이 모여서 송편을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송편을 이제 또 나름의 모양을 내서 만들면 큰어머니가 솔잎과 함께 넣어가지고 이제 쪄주곤 하죠. 아, 계속 생각나네요. 네. 왜냐면 지금 저희 앞에 종로떡집에서 저희 바로 앞에 항상 떡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맛있겠다. 많은 분들이 떡집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놓여져 있는 떡이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여러분은 송편을 만들어 드시나요? 아니면 떡집에서 만들어 드시나요? 우리 야암시장에 보이는 라디오 부스 앞에도 이제 종로 떡집이 딱 있는데 제가 라디오 하면서 배고플 때 한 번씩 사 먹거든요. 정말 그 쫄깃하고 네. 맛있어가지고 아우, 맛있죠. 진짜 한 끼 대용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시 추석 먹거리로 돌아와서요. 이제 송편 말고 추석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각종 전들이 있죠. 네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전이 또 애호박전인데요. 만들기도 아주 간편합니다. 네. 그냥 호박을 먹기 좋게 네. 썰어서 밀가루와 계란물을 묻힌 다음에 네. 부치면 되는 건데요. 맛도 좋고 또 모양도 이뻐서 많이들 만드시는 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은 또 명태전을 정말 좋아하죠.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진짜 좋아해요. 뜨거운 계란 부침 안에 그 부드러운 속살의 명태의 맛을 아우. 딱 보면 아유. 이제 정말 명절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이 명태전은 명절이 아닐 때 보기 힘든 음식인 것 같아요. 평소에 안 하니까. 네. 그리고 또 각종 음식을 꼬치에 끼워서 만드는 산적이 있죠. 야. 보통 제가 많이 본 거는 이제 맛살, 파, 고기나 햄, 그리고 버섯이 들어간 그런 산적을 많이 봤는데요. 어렸을 때는 햄과 고기 옆에 붙어 있는 그 파가 너무 싫었는데 그래서 파만 이렇게 빼고 골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 파 없이는 좀 허전해진다는 느낌이 좀 받습니다. 저도 슬슬 이제 채소가 좋아지나 봐요. 이제 그리고 빠질 수 없는 음식 중에 일명 동그랑땡이라고도 하죠. 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음식입니다. 특히나 요즘엔 냉동식품이 정말 잘 나와 있어서 냉동식품으로 대체하는 집이 많은데요. 네. 이 동그랑땡은 아무리 그래도 직접 만든 동그랑땡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고기로 만들어 가지고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좋은 재료들을 아무래도 많이 넣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것 같네요. 네. 또 배가 고파집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은 소고기 전을 하시나요? 하세요? 어이구, 소고기로 전을 해요? 소고기 전. 어휴, 먹고 저- 죽을 애도 없는데. 그만큼 귀하죠, 그죠? 네. 저희 이제 큰 집은 소고기를 이제 전으로 하지는 않지만 네. 마늘과 소금, 후추 뭐 이런 걸로 간을 한 소고기를 올립니다. 정말 깔끔하고 담백하고 맛있죠. 네. 이건 저희 큰 집만 그런 건지 아니면 이제 대전에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저희 제사상에는 닭의 머리까지 어휴. 통째로 이제 닭. 있는 삶은 닭이 아주 커다란 닭이 올라갑니다. 어휴, 무서워. 정말 머리가 꼭 있어야 돼요. 명절이다 보니까 직접 토종닭을 네. 잡으셔서 이제 닭도 크고 정말 닭다리가 와 진짜 사람 손만 해요. 어휴. 정말 살도 쫄깃한 게 정말 맛있죠. 근데 이게 대전에 그런 건가? 대전에 그 도마시장이라고 커다란 네. 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시장에 가면 정말 닭들이 머리와 함께 다 같이 있어요. 이게 좀 지방의 내력인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응. 네. 뭐 이런 고기류 말고도 맛있는 이제 또 나물들이 올라가죠. 네. 고사리와 콩나물 그리고 또 시금치나 도라지 무침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아이, 나. 음. 이 애들과 나중에 밥 먹을 때 다 같이 비벼 먹으면 이야. 그게 또 네. 엄청난 별미죠. 거기다 또 전도 같이 넣으면 그렇죠. 이야, 그거는 거기에 이제 탕국까지. 네. 아우. 최고. 네. 또 먹는 거 이야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추석 때 먹는 음식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중요하죠. 하겠습니다. 네, 네. 음악 듣고 올게요. 시완의 인생은 나에게 술 한 잔 사주지 않았다. 김세한길의 기억나니.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이제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정성스레 준비한 제사 음식을 이제 제사상에 올릴 차례인데요. 그러니까 제사상은 조상을 모시는 지방이 있는 곳을 북쪽으로 봅니다. 네. 보통 제사상은 오열로 상차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조상이 계신 쪽부터 북쪽까지 1열은 이제 식사류인 밥과 국이 놓이고요. 그리고 2열에서는 주요리인 구이와 전을 올립니다. 여기에는 고기전도 있을 거고요. 아까 말했던 동그랑땡과 명태전, 그리고 두부전, 파전, 산적 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열에서는 부요리인 탕과 관련된 음식이 올라가고요. 이제 네 번째 열에서는 밑반찬인 나물과 백김치나 포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아까 말했던 이제 콩나물이나 시금치 그리고 고사리 나물 같은 게 올라가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마지막 5열에는 후식류에 속하는 과일이나 과자들이 올라가는데요. 가을의 제철 과일인 배와 사과, 그리고 곶감과 밤, 대추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과자로는 이제 약과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사상과 관련된 격언들이 있죠.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고비합설인데요. 내외분일 경우엔 남자와 여자 조사를 함께 차린다라는 어허. 뜻입니다. 네. 그리고 시접거중이라는 말이 네. 있는데요. 수저를 담은 그릇은 시위의 그러니까 중앙에 놓는다. 오. 네. 또 반서갱동이라는 말은요. 밥은 서쪽이고 국은 동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산 사람과 반대로 놔야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접 거중이라는 말은 구이는 중앙에 놓아야 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어동육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거는 이제 생선은 동쪽에 또 고기는 서쪽에다가 놓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두섬이라고 하여 머리는 동쪽을 향하게 하고 꼬리는 서쪽을 향하게 해야 되죠. 그리고 배복 방향이라는 말은 닭구이나 생선포는 등이 위로 향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면서병동은요. 국수는 서쪽에 떡은 동쪽에 놓는다는 말이고요. 또 숙서생동은 익힌 나물은 서쪽이고 또 생김치는 동쪽에 놓는다는 말입니다. 네. 그리고 홍동백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건 이는 붉은색 과실은 동쪽에 놓고 또 흰색 과실은 서쪽에 놓는다는 말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조서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이는 대추는 동쪽이고 밤은 서쪽에 놓는다는 말이래요. 정말 많은 말들과 또 네네. 깊은 뜻이 있네요. 그죠? 이것만 알아도 제사상 차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올라가는 과일이 집마다 이제 정해져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상님이 좋아하셨던 과일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제주도에서는 귤도 많이 올라가고요. 어유. 또 파인애플을 좋아하셨던 분에게는 파인애플도 올라가고 어유. 망고도 올라가고 뭐 동남아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열대 과일을 올리는 집도 있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또 지방마다 달라지는 게 차례 음식이라서 네. 딱히 뭐가 맞는 거다라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그쵸? 같아요. 네. 여러분의 집에는 특별한 음식이 올라가는 것이 있나요? 저희는 딱히 그런 특별함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 제사 때 물에 흰 쌀밥을 말잖아요. 네. 제사 중간에. 네. 근데 그걸 마시면 이제 무서움이 사라진다는 말을 듣고 오.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아 진짜? 아니 그걸 그 물에다가 밥을 만 거를 먹으면 무서움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늘 제사가 끝나면 그 물에 밥을 만 음식을 제가 다 먹고는 했었는데요. 이래 봐도 이제 좀 무서움이 굉장히 네. 많은 사람이라서 네. 뭐 계속 그런 거를 저 혼자 독식을 하긴 했지만 뭐 이게 미신이긴 하죠, 솔직히. 네. 뭐 그거 먹는다고 무서움이 사라지겠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미신이지만 이 나이 먹고도 계속 먹고 네. 있습니다. 그냥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맛으로 먹으면 뭐 전을 먹어야겠죠. 어. 오로지 무서움을 네.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이상하네. 아, 네. 혹시나 해서 먹는 거예요. 혹시나, 혹시나. 네. 그냥 아니면 너무 어렸을 때부터 먹어가지고 괜히 이제 제사가 끝나면 먹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먹는 얘는 거지. 왜 오래 안 먹지? 네 건데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항상 먹어요. 어딜 네. 가나. 아, 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 제사상을 어떻게 차릴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한 것만 잘 들으셨다면 제사상 차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벌써 시간이 5시가 넘었네요. 원래 벌써? 음악을 3곡을 다 들을 예정이었는데 네. 그냥 이대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추석 1년 중 2번의 명절 중에 하나의 명절인데요. 네. 이번 추석 때 반가운 가족의 얼굴도 보시고 또 맛있는 음식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또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많이 드시다가 체하는 분도 계시다니까요. 어느 정도 좀 조절해 가시면서 명절을 네.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차면 큰일 나요. 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서 막 집어 먹다가 네. 조심하셔야 돼요. 아, 네. 멀리 가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셔서 잘 가시고요. 네. 저는 이렇게 마지막 야음시장에 보이는 라디오를 마쳐야겠습니다. 네. 그동안 어떠셨는지. 저는 네. 명절을 잘 보내고 여행을 잘 다녀올게요. 아, 근데 뭐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 우우 DJ님 시간에 네. 퀴즈가 하나가 있는데 네네네. 이제 야음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월, 수, 금마다 시민 DJ로 활약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라는 네. 질문이 있는데 네. 그게 저죠. 그, 그게 전데 이제 보기가 있어요. 네. 1번 임 DJ, 네. 2번 옹 DJ, 3번 양 DJ 이렇게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옹 DJ와 양 DJ는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네. 저는 임 DJ고요. 월수금마다 야옹시장을 2달간 찾아왔었죠. 1번 임DJ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 좋네. 기분 좋구나. 네. 어쨌든 이런 퀴즈도 있으니까요. 네. 제가 뭐 이제 잠깐 여행을 간다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는 없지만 아직 이 퀴즈는 다음 주까지 유효하다고 합니다. 네네. 네네. 그동안 임 DJ의 보이는 라디오를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늘 올 때마다 환한 미소로 맞아주셔서 정말 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인연이 있다면 또 만날 수 있겠죠. 네.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요. 우디제이님께도 너무 고마웠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옆에서 호응을 네. 항상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오. 좀 지루하지 않은 그런 방송이 되지 네.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럼 임 DJ의 보이는 라디오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정답을 알긴 할까 힘든 일은 왜 한 번에 일어날까 나에게 실망한 하루